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라서 무심코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6일에 알려진 미국이 한국에 명한 미국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미국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을 갈 때마다 꼬박꼬박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작년 9월 달 평양 정상회담에 방문단에 참여했던 재벌 총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5일부터 북한 방문 체류 일정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여행허가제 에스타를 통해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에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VWP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38개 국가 국민들이 관광 용도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관대한 제도입니다. 별도 서류 심사라든지 인터뷰 없이 에스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들을 입력하고 미군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인터뷰를 거쳐야 됩니다.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고 한 번이라도 북한 땅을 밟은 적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 작년 평양 정상회담의 방북담에 포함됐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도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37개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엔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아주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토안전부가 이번 조치를 기획한 의도는 뭐냐? 테러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라서 아마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에스타 발급이 그동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다시 테러 지원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되었다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 2017년 11월 20일 날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되면서 아마 북한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사관 인터뷰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전한 것은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외교부는 미국과 관계자들과 만나서 예외적인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예외 없이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제한 조치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실 미국은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편입니다. 입국한 이후에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고 미국이 정한 법에 따라서 활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으로 반미를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이들, 자식들은 의외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반미 인사들 가운데 심지어는 자식이 시민권자를 가진 경우도 많고 미국에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반미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이 미국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왜 반미 인사들의
자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끔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반미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반미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들과 그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상당히 징벌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저렴한 비용으로 반미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참 때로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거론하는가 하니까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돼 가지고 아주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여했던 기업들이나 그리고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아마 그 당시에 시중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원칙적으로 했으면 미국 재무부가 세컨드리 보이콧을 발동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에 관여한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거래를 지원한 금융기관까지도 모두 다 상당한 징벌이 주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러나 아마 미국 재무부가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 만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에 대한 책임을 은행부터 시작해서 해당 거래 당사자까지 모두 다 세컨드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아마 묶었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별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미국이 안면 몰수하고 동맹국이란 그런 부분도 제외하고 정치적 고려로 제외하고 직접 제재를 단행한다면은 지금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아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과의 거래에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혹은 알게 혹은 모르게 관여하거나 관여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또다시 그런 북한과의 거래가 발각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그런 징벌이 따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컨드리 보이콧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해당 국가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보면서 단순하게 불편함을 넘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하는 바는 없는지 그런 점을 생각했습니다만은 한국뿐만 아니고 37개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만을 그런 찍어서 어떤 의도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안전관리,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에 관여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나 은행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